저는 금융부처가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거는 MB 정부 때 이걸 진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MB맨들이 확실히 윤석열 정부 때 기용이 많이 됐고, 그 사람들이 디테일한 부분에 무언가를 숨겨 놓으면서 많은 것들이 아예 사용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 됩니다. 먼저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이미 DSR은 22년 1월에 2단계, 22년 이제 6월에 3단계를 시행을 하면서 22년 가계대출을 완전히 몰살을 시킨 굉장한 대출 규제죠. 원래 DSR이 훨씬 더 센 규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적용을 하면서 이제 가계대출이 망가졌고, 가계대출이 망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 대출이 늘어났던 게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의 부동산 정책의 큰 골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출이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가는 나중에 금리 내리고 올리고 할 때 상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경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22년에 저희가 인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부처에서는 이런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받게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변동금리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정금리나 아니면은 얼마 전부터 새로 나온 그런 주기형. 주기형은 제가 2010년대에 막 대출 알아보고 이럴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건데 지금은 주기형 대출이 대세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을 그때부터 좀 적용을 했었는데 1단계를 24년 2월부터 적용했다가 이제 3단계 7월 1일부터 주담대, 신용, 기타 대출에 전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전세 대출은 여전히 빠져 있어요. 근데 코어는 스트레스 DSR이라고 스트레스 금리를 이제 종전 대출 금리에 가산하는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원리금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내 소득 대비 DSR이 적용이 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수도권은 1.5%, 지방은 0.75만, 2단계랑 비슷한 0.75만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도 은행 수도권 주담대에는 이미 1.2%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신용대출이랑 기타 대출에도 다 들어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5%를 또 다 곱하냐, 다 더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금융부처가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거는 MB 정부 때 이걸 진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MB맨들이 확실히 윤석열 정부 때 기용이 많이 됐고, 그 사람들이 디테일한 부분에 무언가를 숨겨 놓으면서 많은 것들이 아예 사용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을 할 거예요. 변동형은요. 이게 스트레스 DSR 금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혼합형 금리든 주기형 금리든 70% 이상, 그러니까 잔존 21년 이상이라고 보면 저희가 30년 만기면은 9년이 30%잖아요. 그러니까 21년 이상을 내가 그냥 고정금리로 빌릴게, 아니면 21년 이상을 그냥 5년마다 신규로 결정하는 주기형으로 빌릴게 라고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금리를 미적용해. 결국 이거는 스트레스 금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원래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려던 거는 그래서 변동금리를 받지 말고 고정금리나 주기형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 스트레스 DSR 금리를 적용을 하니까 가계대출 못 받고 가계대출 못 받으면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이 안 흘러가고 유동성 안 흘러가면 주택가격이 붕괴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되어서 사용한 그 관료들이 주택시장 붕괴시킬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22년 8일 대책, 23년 13 대책, 23년 1월 30일에 썼던 130에 썼던 특례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24년에 썼던 신생아론, 그다음에 25년 2월부터 이제 논의했던 지분형 모기지 같은 여러 정책을 다 보았을 때 스트레스 DSR을 쓴 거는 고정대출 금리나 주기형 대출 금리가 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금리 때문에 조금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게. 근데 변동형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러면서 전환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30% 미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한 5년 고정을 하고 25년은 주기형으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만 하더라도 30%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기준으로 30%면 0.45죠. 그럼 0.45를 가산하는 건데 0.45 가산한다고 인생이 달라질까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2번 내리면 50bp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없으니만 못했던 제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커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이야 1.5를 하죠. 초창기에는 0.375를 했죠. 0.375를 주담대에만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바로 직전에 0.75. 0.75에서 10년 고정하면 10%만 적용하는데 0.075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금리가 0.075예요. 이게 대출 억제력이 있습니까? 0.1도 안 되는 가상금리가 붙어가지고 원리금 상환을 막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말장난이에요. 스트레스 DSR 금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God is in the detail이라고, 이거는 루트비히, 그러니까 미스 반데로에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미스 반데로에는 제가 건축이나 도시 때도 종종 다뤄서 얘기했던 이제 근대 건축 거장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이 사람 건축물이 되게 유명합니다. 시그렌 빌딩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바르셀로나 의자, 저희가 의자 다리가 이렇게 팔자로 휘어진 이런 의자들 다 이 사람이 만든 건데, 이 미스 반데로가 했던 얘기가 신이라는 게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바로 전에는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회자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신과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 얘기하는데, 그 디테일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적용 비율이 있다. 적용 비율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적용 비율을 곱해서 더한다. 10% 적용만 하겠다. 20% 적용하겠다. 30%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줄어드느냐? 뭐 줄지도 않아요. 보면은 아예 미적용하는 경우가, 보면은 차주 소득이 1억이고 30년 만기로 빌리는 거고,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고 대출금리 4.2%를 빌려요. 그런데 보면은 원래는 미적용을 하면은 6억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혼합형 5년, 주기형 5년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보시면은 변동금리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죠. 근데 5.7억인데 혼합형 5년은 5.9억 원이고 주기형 5년이 6억 4천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적용한 것보다는 4천만 원 줄어드는 거고, 이제 완전 변동형으로 가서 풀 적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1억 1천만 원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 풀 적용하는 거는 그래도 적용이 되는 거지만은, 특히 바로 2단계 바로 얼마 직전이었잖아요. 2단계 바로 얼마 직전 요 0.75 하던 요 단계 봐볼까요? 6.8에서 6.5로 3천만 원 줄어들어요. 3천만 원. 연봉 1억인데 6.8억 대출 받다가 6.5억 대출 나온다고 내가 그 집을 못 사냐? 이제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죠. 다른 대출을 또 받아버리면 되니까. 2단계까지만 해도 다른 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3단계를 적용해도 6.4억으로 1,800만 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세하게 빠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빠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너무 미세하게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을 보시면은 6.8 대비 6.6억 주기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대부분 다 주기형 대출입니다. 40% 이상이 다 주기형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보면은 7월부터 스트레스 DSR 하면은 위축세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위축세 올 리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스트레스 DSR은. 잘 생각해 보세요. 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 못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오히려 22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DSR 때문에 대출을 못 받거나 한 사람은 많았어요. 즉 DSR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DSR은 말장난이에요. 악마가 디테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제 윤석열 정부 동안에 있었던 그 금융 관료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동산을 바치죠. 항상 정부 풋이라고 하는데, 정부 풋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금리로 시장 문거져라 이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스트레스 DSR을 그냥 아예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